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 국면에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201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태가 단순한 군사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당한 행위자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입이 정당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둘러싼 의미 경쟁이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경한 힘의 사용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두로 체포는 단순 제재나 외교 압박을 넘어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사용해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실행한 사례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범죄 정권 수괴에 대한 법 집행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험한 선례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미국과 마두로 정권, 그리고 베네수엘라 야당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주변국이 모두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군사작전 그 자체만큼이나 사건을 어떤 위기로 정의하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누가 정당한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당성 경쟁, 다시 말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SCCT, 이미지 복원 이론, 프레이밍 이론이라는 세 가지 이론들을 결합했습니다. 먼저 SCCT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책임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미지 복원 이론은 비난받는 행위자가 어떻게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고, 반대로 상대를 비난하며 혹은 시정 조치를 제시하는지 같은 전략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프레이밍 이론은 위기가 무엇인지, 누가 원인인지, 어떤 가치가 옳은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같은 의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핵심만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체포를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독재 정권으로부터 베네수엘라 국민을 해방시키는 법 집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 보호, 민주주의 회복, 마약 범죄 퇴치라는 여러 프레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작전을 정밀하고 제한된 군사행동이라고 설명하면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고 국제법을 준수하려 했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마두로 정권을 독재자, 범죄 네트워크의 수괴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책임을 전적으로 마두로에게 돌립니다. 즉,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예방 가능 위기의 가해자로 규정하고 자신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구하는 보호자 혹은 수호자의 위치를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미지 복원 전략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시정 조치와 초월적 정당화를 결합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정권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국제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방식으로 설득을 구성합니다. 동시에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메시지 전략이 나타납니다. 프레임 구조로 정리하면 독재와 범죄가 위기다, 마두로가 원인이다, 제거가 처방이다라는 일관된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마두로 정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태를 위기로 정의합니다. 마두로와 측근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무장 납치이자 주권 침해,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외세의 침략을 받은 피해국으로 프레이밍했습니다.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지칭하고 미국을 국제법 위반의 가해자로 규정하면서 공격자 비난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 침해나 부패, 마약 연루 의혹 같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제재와 외세 공작의 결과라고 돌리는 책임 회피 전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적된 국제적 불신과 부정적 평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정권이 주장하는 피해자 프레임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네수엘라 내부 여론도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과 야당, 시민사회는 마두로 체포를 해방의 순간으로 환영했고 축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오랜 탄압과 경제 위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천연자원과 석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외세 지배와 자원 수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마두로 정권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동시에 해결책에서는 미국 주도의 관리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에 의한 자주적 과도 정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후 과도체제 정당성에 큰 변수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두로 축출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군사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주권 침해 우려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은 공개적으로 무력 공격이며 위험한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또한 국제법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독재 타도와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과 국제법과 주권 수호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정당성 경쟁이 형성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해방과 침략이라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단순한 작전 성공 여부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각 행위자들이 위기를 정의하고 책임을 배분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충돌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프레임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전환뿐 아니라 앞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 개입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정권 교체를 단순히 군사 외교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프레임과 책임 귀속, 이미지 전략이 어떻게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